안녕하세요. 앵글림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각자가 배운 방법과 제 방법이 많이 다른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제 영상으로 학습을 하면서 본인이 배운 방법과 달랐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 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댓글을 달아드리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자, 제가 일단 한번 뽑아봤는데, 먼저 클렌징 할 때 클렌징 로션을 찍어 바르지 않아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배우실 때 아마 클렌징 로션을 데콜테 부위에 3등분 찍어주고, 또 볼과 볼, 또 턱, 이마 부위 이렇게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손에 핸들링을 해서 도포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방법을 알고는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고 배운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각각의 강사들마다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곧바로 하는 이유는 손에서 어느 정도의 로션을 좀 더 녹여서 도포를 하기 위함이고요. 찍어 놓고 핸들링을 했을 때 뭉치거나 제대로 풀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손에 바로 믹스를 한 다음에 가슴을 도포를 하고 얼굴로 올라가는데, 찍어서 바른 경우에 여러분이 딱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찍었어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가슴과 목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 이것만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그 이유는 데콜테와 얼굴에 클렌징 로션을 찍었어요. 그런데 핸들링을 시작할 때 얼굴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이 클렌징이잖아요. 그러면 클렌징의 경우에는 얼굴에 메이크업이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얼굴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얼굴의 메이크업 잔여물과 클렌징의 잔여물이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지저분한 제품을 목과 가슴에 묻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 놓고 핸들링을 하는 건 상관이 없대. 반드시 가슴부터 시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티슈 정리를 왜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어요. 미용 티슈를 우리가 다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가는데 클렌징이나 매뉴얼 테크닉의 경우에는 잔여물과 유분기를 걷어내기 위해서 1차로 티슈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미용 티슈라고 해도 먼지가 많이 날리고요. 그리고 제가 교수법을 하면서 클렌징 매뉴얼은 티슈를 할게요. 그리고 디클렌징과 팩, 마스크에서는 티슈를 안 하고 해면부터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처음 학습하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일을 시킨 거예요. 과제가 끝나고 제거할 때는 1차로 해면, 2차로 스포, 3차로 토너 정리로 끝내겠다라고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티슈는 각자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티슈하고 해면, 스포, 토너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연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이패드는 꼭 동그란 걸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배우실 때 아마 아이패드를 올리는 경우에 그냥 화장솜을 아마 눈에 덮으셨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저는 아이패드를 별도로 준비해 가는 이유가, 자, 네모난 젖은 화장솜을 올리는 거랑 동글동글한 아이패드용 화장솜을 물에 묻혀서 옆으로 길게 늘린 다음에 타원형 모양으로 맞춘 후에 눈을 덮었을 때 마지막에 완성도 면에서
훨씬 더 아이패드가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물기를 준비를 할 때 저는 아이패드와 젖은 솜은 좀 다르게 준비를 하거든요. 젖은 솜은 스킨을 우리가 거기에 묻혀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젖은 솜이지만 물기를 꽉 짜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젖은 화장솜에 물기가 너무 많다 보면 그 젖은 화장솜에 스킨을 묻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질척거려요. 그죠? 그래서 너무 물기가 많아서 작업을 하는데 좀 불편하고 깨끗해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젖은 솜은 꽉 짜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아이패드는 좀 넉넉히 수분이 있는 상태로 준비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이패드를 적용하는 경우가 디클렌징에서 적용하죠. 팩 때 적용하고 마스크 때 적용을 하는데 디클렌징에서는 아이패드를 먼저 올리고 제품을 발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효소나 뭐 아하, 저는 이제 아하만 먼저 올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효소, 아하 이렇게 화학적인 방법을 할 때는 아이패드를 먼저 올리고 진행을 하는데 이때 아이패드에 물기가 너무 없으면 붓으로 제품을 바르는 과정에서 아이패드가 들썩들썩거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촉촉하게 준비를 하는 거고요. 마스크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고무 마스크를 할 때 아이패드를 올리잖아요. 그때 아이패드가 촉촉해야지만이 마스크를 반죽을 올릴 때 아이패드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용은 따로 모양을 둥근 모양으로 촉촉하게 준비를 하고요. 젖은 솜은 네모 모양으로 물기를 꽉 짜서 스킨 처리하는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클렌징 시 티슈 정리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셨어요. 제가 물리적인 방법, 그러니까 고마지와 스크럽을 할 때는 탑원에 티슈를 정리하고 바닥에도 티슈를 깔아주거든요. 근데 그 티슈 정리를 안 했을 경우에 감점 요인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냥 탑원으로 귀만 가리셔도 돼요. 하지만 고마지나 스크럽, 고마지는 밀어내면서 잔여물이 나오고 스크럽이란 말 뜻이 알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알갱이나 고마지 잔여물이 헤어라인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티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뭔가 꼭 해야 되는 걸 안 하면 많이 문제가 되지만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좀 더 작업의 완성도와 작업의 원활한 진행과 내가 이 작업에 대해서 기본을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티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뉴얼 테크닉 같은 경우는 제가 매뉴얼 테크닉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10명이면 10명이 다 같은 매뉴얼 테크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독 간에 주관적인 그런 채점 기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감독 간의 경우에도 내가 좀 많이 했고 내가 좀 익숙한 테크닉이면 그 동작을 완벽하게 보여줬을 때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 개개인의 입맛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락이나 강한 테크닉을 하지 않으면서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본에 충실해서 잘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스웨디시의 5가지 기법을 보여주라고 한 거고요. 한 부위에서 너무 오랫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슴과 목이 끝나면 U존과 T존의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T존까지 끝났으면 다시 내려와서 가슴과 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5분 남았습니다 라는 말이 기준이 돼서 5분 남았다라고 하면 쓰다듬기로 마무리를 하고 닦아주는 해면, 스포, 토너 혹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티슈 처리 하셨던 분들은 티슈, 해면, 스포, 토너의 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때 왜 턱 밑까지 안 바르냐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이거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제가 처음에는 턱 밑까지 했었어요. 근데 여기 목 바로 직접 턱 아래까지 했더니 석고는 떼어낼 때 턱 밑이 두껍게 안 되다 보니까 다 깨지고 그 다음에 고무 마스크의 경우에도 아랫부분이 얇게 발라지다 보니까 떼어낼 때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이는 턱까지만 완벽하게 올리게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연습이 잘 되면 턱 아래까지
바르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턱만 바르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턱 밑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팔다리 할 때 제가 클렌징을 탈지면으로 하거든요. 오늘 이제 작은 솜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팔과 다리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일과제 때 썼던 작은 화장솜보다는 좀 넓은 화장솜을 쓰시는 게 닿는 면도 넓고 하시기가 편해요. 근데 이거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작은 화장솜으로 배우셨으면 작은 화장솜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탈지면이 좀 더 우리가 이제 서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액션도 커지고 근데 이제 작은 솜으로 닦는 것보다는 좀 큰 솜으로 닦는 게 좀 예뻐 보이고 있어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바지도 저는 입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바지를 안 입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마 소형 타올로 기저귀 모양으로 이렇게 팬티 주변을 감싸주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흰색 속바지를 그냥 입히면 깔끔하니까 그냥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소형 타올로 감싸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다리 매뉴얼 테크닉 할 때 다리를 딱 벌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앞뒤로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근데 뭐 자세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그냥 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몸의 반동으로 몸을 앞뒤로 몸을 살짝 앞으로 뻗고 뒤로 빼주고 그때 내 손은 구부려져 있는 것보다는 펴져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손이 펴져 있어야 내 얼굴과 모델의 시술 부위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가까우면 이렇게 어깨가 내려가고 고개가 숙여지기 때문에 자세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팔도 꼿꼿하게 편 다음에 자 멀리 가야 되면 몸을 앞으로 뻗어주시면 돼요. 몸을 앞으로 뻗었다가 뒤로 갈 때 또 몸을 확실하게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막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림프 때 이제 뭐 우리가 측경 부위를 할 때 이제 저는 미드스 할 때 밀어주잖아요. 그때 이제 밀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밀어줘도 되고 그냥 원래 하던 것처럼 반원을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반원을 그리려면 두 손가락을 올려놓고 그대로 밀었다가 살짝 이렇게 반원을 그려주시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쓰다듬기를 뭐 10번 해도 되나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횟수는 한 부위에 우리가 그 반원 동작 있잖아요. 그 동작을 할 때 꼭 5번을 지켜줘야 되는 거지 쓰다듬기를 뭐 7번 하든 5번 하든 10번은 하든 상관없습니다. 단 시간에 맞춰서 그 작업이 14분 30초 정도에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마지막에 쓰다듬기만 남았는데 시간이 1분 가까이 남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쓰다듬기를 여러 번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하시되 시간만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험을 보는 거는 그 작업 시간 안에 끝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이제 감독관은 여러분이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는지 또 완성도가 있는지 기본에 충실한지 위생과 청결을 지키는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어떤 방법으로 배우든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선생님한테 배웠던 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또 제게 최고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방법이 기본에 충실하구나 깨끗하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방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합쳐서 좋은 테크닉과 좋은 작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궁금했던 거 제가 알려드렸고요. 혹시 이 외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